자, 이어서 3부입니다. 이제 개장 시황 봐야 되겠죠. 22분 후면은 또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장현철과 함께 자, 개장 전에 꼭 챙겨봐야 될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입니다. 네. 오늘 얼굴 되게 빨개지네요.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많이 피곤하죠 요즘에. 많이 피곤하고 그러신가 봐요. 장이 좀 많이 뻘겋다 보니까 같이 좀 빨개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얼굴도 빨개지죠.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밤에 네. 약을 먹습니다만 네. 약간 혈압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때 빨개진 거니까 술 먹은 거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아주 붉습니다. 지금 S&P 500이 2.01%, 다우가 1.97%, 나스닥이 1.59%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제가 볼 때는 휴유증이 상당히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하면 되게 짜증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사지 말라. 네네. 주식이 도대체 언제 사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하여간 최초에는 시적이 안 좋아서 못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은행 관련한 일들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리 말씀드리고요. 네. 한 가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파월입니다. 네. 파월이에요. 지금 금리가 물론 높습니다만 물가 올라오죠. 네. 어제 나왔던 물가 보기엔 6.0%인데 6.0이면 한 번 더 올려야 되거든요. 네. 금리를. 네. 그럼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 좋은데 지금 은행 때문에 금리 올리겠습니까? 동결해야 됩니까? 혹은 내려야 됩니까?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런 만약에 문제가 더 확산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금리 못 올려요. 못 올리면 물가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볼 때 파월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진짜. 그러니까요. 예. 네. 이해하시죠? 지금 예. 뜬 눈으로 밤새면서 3% 보고 계실걸요 아마? 지금 진짜 잠 못 주무실걸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한번 어떤 폭풍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에 내용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현재 전 세계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4.3%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이 4.8%. 혹시 한국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네. 아니, 미국 물가는 아시는데 한국 물가를 몰라요. 한국 물가 4.8%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보시면 미국이 6.0%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6.2%, 싱가포르이 6.6%,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7.4%, 멕시코 7.6% 쭉 가고 있는데 유로가 8.5%. 보시게 되면 반반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 반, 네네. 내려가는 거 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오늘자 보게 되면요. 패드 출에 보시게 되면 CME 금리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25% 인상이 네. 61.3%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69%에서 좀 내려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가 올라오냐면 동결이 어제자 30%에서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오늘 터져 있는 은행 문제 때문에 동결 쪽으로 많이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물가 어떻게 할 건 다시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한번 요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요건 좀 어려운 내용 다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치금이요. 1,73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1,199억 달러가 10년을 국채에 투자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이런 다른 은행들은요. 요 정도 금액을 대출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그게 아니고 10년 국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거예요, 운용을. 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에 최초에 매입했던 국채 수익이 얼마였냐면요. 0.08%였어요. 0.08%. 네. 네. 근데 이거 안 사겠습니까? 제로금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먹어야겠죠. 샀습니다. 근데 얼마 전 4.5년까지 올라갔죠.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최종 국채 보유 수익률이 평균 1.78%. 네. 요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동일 채권 수익률이 3에서 5%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면 5%까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1.78짜리 사겠냐는 거죠. 그쵸. 안 사겠죠. 네네. 여러분들 이거 채권은 딱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78짜리가 완전 똥값 돼고 주가 많이 빠졌겠죠. 네네. 값이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똥값돼 있는 형태 채권의 어떤 그런 보면서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가 망친 주범이 뭐냐? 채권 투자였다라고 네네. 설명드리고요. 한번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TLT 장기채 투자하는 ETF인데요. 네네. 이거 여러분 손에 안 봅니다. 근데 한 2년 만에 약 40%가 빠졌어 고점 대비. 이때 언제였냐 팬데믹 이전인데 이때도 역시 0.08% 이자 줬고요. 네네. 지금도 0.08%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자를 주고 있는데 네. 이런 0.08% 이자를 지금 구한 사겠냐는 거죠. 요 채권을.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는데 이게 10,000원입니다. 최초 네. 10,000원이었는데 혹은 만약에 10,000원이면 5,000원 사겠어요. 5,000원이면? 혹시 5,000원이면? 5,000원. 예. 5,000원. 똑같은 이자입니다만 네네. 똑같은 이자 안 사겠죠. 네. 근데 혹시 만약에 채권 값을 네. 10,000원이 아니면 6,000원, 5,000원에 팔면 사시겠습니까? 근데 만기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5,000원이면 맞죠. 사죠. 여러분들 10년 국제 수익률은요. 10년까지 가져가면 다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중간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파는 게 문제인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0원 정도 매입하시겠죠? 그렇죠. 6,000원이면 그거예요, 그거. 아. 그겁니다. 0.08% 이자도 이 정도 값을 깎으면 팔리는 거죠.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 이걸 다 누가 안고 가냐? 은행이 안고 가는 겁니다. 현실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내용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 혹시 FDIC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예금 연방보험공사. 네, 그죠? 연방보험. 여기서 지금 현재 채권 투자 총 은행들의 손실액이 나왔는데요. 6,500억 달러입니다. 전체 은행 채권 손실액이 6,500억 달러. 전체 은행이요? 전체 은행. 네네. 네. 이 중에서 웰스파고는 자수했는데 500억 달러 자기네 거래요. 아, 500억이요? 500억 달러. 되게 크네요. 그렇죠. 각각 은행 손실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일단 보증하지 않았습니까? 예금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런 예금 보험 기관이 있는데 예금 보험 기금이 DIF가 예금을 보장하면서 돈을 주는 건데 이 DIF에 남아 있는 현금이 1,280억 달러거든요. 아. 요게 남아 있는 잔액이에요, 현재. 네. 현금이. 그런데 전체 손실 6,500억 달러 메꾸려고 그러면 이게 몇 분의 몇입니까? 한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네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발표된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DIF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만약에 또 터지면 못 메꿉니다, 이거. 거의 4배 수준이니까.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황당한 것은 DIF도 역시 국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라는 거죠. 걔네도 손실 많았겠네요. 걔네가 현금을 보여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딘가 네.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뱅크런은 하루면 끝납니다. 게임이. 네네. 전부 다 모바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뱅크런인데 만약에 모바일 뱅크가 다시 한번 터지면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네. 뭐 시그너치 뱅크라든지 이런 은행이 또 터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나와주고 있는 DIF의 어떤 그 현재 예금 잔고가 네. 조금 늘어나면 좋은데 여전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 있다. 저희가 문제가 저거를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6,500억 달러인데 얘네가 돈이 1,280억 달러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5천억 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DIF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좀 지불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굳이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실 확정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않아도 되는 은행들은 잠깐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죠. 예. 아예 막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 터지면 어려워진다. 터지면 어렵다는 거고요. 터지는 듯한 얘기가 나와주면 네네. 무조건 뱅크런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나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뭐 끝이 아니고 네. 조금 더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주고 있는 정부의 기관들이 사실은 예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시 한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채권 투자로 폭망한 분들의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죠. 아까 보여준 TLT 같은 거 투자해서 네. 반토막 나면요. 우리가 반토막 보통 보게 되면 뭐 안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건 안전한 투자했는데 채권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성실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두 장을 설명하는 건데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의 잠깐의 문제 우산 쓴 거죠. 네. 잠깐의 비를 피하면 끝날 것이냐가 아니고요. 아까 보여줬던 6,500억 달러가 현재 총 금액 손실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뱅킹 발달한 시기에서 네.
시간이 있겠습니까? 바로 찾아버리거든요. 돈을. 그렇죠. 예, 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거죠. 중요하죠. 네, 안 그래도 크레딧 스위스. 네, 저희가 뭐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이미 한번 좀 크레딧 스위스가 왜 그럼 지금까지 안 좋아졌었는지 어떤 사고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는 왜 들어왔었고 지금 사우디는 왜 돈을 못 준다고 했는지 일부에서 일단 짚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예, 최초의 문제는 이제 연차 보고서를 못한 네네. 거죠. 보고를 못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못하고 있고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미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딱 종지부를 찐 게 뭐냐면 사우디 국립은행이 9.9% 보유하고 있는 네네. 은행인데요. 못하겠다, 뒷배를 못 봐주겠다, 못 도와준다 하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 국립은행이 스위스 이은행을 못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아직 연차 보고서 안 나왔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부실해지고. 아, 문제가 예, 크다. 닫고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급락하고 있고 오늘 보게 되면요. 올타임 로우거든요. 올타임 로우. 그다음에 딱 제가 찍은 건데요. 장중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급락하다 보니까. 아, 네네. 그 정도의 사실은 거의 굴을 걷고 있는 게 크레딧 스위스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은행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우디 국립은행은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약 3분의 1도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다 얽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사우디 정부가 잘 발을 빼자고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의 문제가 좀 커지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범유럽 지수죠. 스톡스 600의 뱅크 인덱스가요. 네.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인 거죠? 예, 저게? 지금이요. 지금 현재 6.18%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은행 업종이. 와.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폭포수처럼 빠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은행 업종인데요. 많이 빠지고 있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보시면 될 것 지금 같고. 저게 2023년 1월인 거죠? 올해 초부터. 올해고요. 이게 어. 일주일 전. 이게 일주일 만에 나온 거 아, 하락고요. 거의 3달 동안 올라간 거 그냥 예, 한 번에 다 털어냈죠.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만에 다 그냥 다 뱉어낸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니까요. 네. 무너지니까 현재 미국에 유럽에 있는 뱅크 섹터가 무너지면서 신용 위험이 높아졌다. 네네. 신용 위험이 거의 뭐 부도 위험까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년물 부채가 빠르게 빠지고 있고요. 해서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뭐 미국 내 모습들 아니면 유럽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험하다라고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하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을 좀 뭔가 인수해야 되는데 현재 테크 기업 대출이 67억 달러입니다. 대출 금이 나간 금액이. 시가총액이 35억 달러인 예, 거예요. 현재 35억 달러 시가총액인데 네네. 테크 기업 대출이 67억 달러니까 거의 2배 아닙니까? 기업 가치보다 더 두 큰 배나 거죠. 많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크 기업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VC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런 67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누가 인수할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수하겠습니까? 부실한 것들 많을 건데.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 인수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인수권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좀 무산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파산을 했어요. 파산했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했고 파산했어요. FDIC가 예금을 네. 보장하고 있고 예금은 네. 보장해 네. 주는데 네. 그러면 얘네한테 돈 빌렸던 이 대출 채권, 이 대출 채권을 누군가가 가져가죠. 가져가서 이제 제가 원래 장현재한테 돈 빌렸다면 딴 사람한테 돈 갚는 걸로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 채권 누가 인수할 거냐? 그렇죠. 이 채무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의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가 네.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적자 기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네.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네. 이 떼일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누가 인수하겠냐라는 게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인수가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라고 아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와주고 있는 약 70억 달러 달하는 대출이 전부 부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만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행들이 상당히 인수하는데 꺼려하고 이게 바로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전세 투자 피터 시프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왔다. 온 거죠.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왔다. 그게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 건데 네네. 어려워진 건데
저는 여기까지 아닙니다만 네. 거의 약간의 비슷한 모습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거고 또 네.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장을 늦출 필요가 없는데 사실 헷갈린 게 어제 시장이 반등한 거였어요. 네네.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서 어제가 조금 희한한 시장의 모습 보였는데 하여간 약간의 두려움 시장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어제 나온 다음에 CPI 발표한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네. 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결론은 금리 인상 구간 내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리스크가 계속 성장하지 않겠나 위험성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보시는 것처럼 CPI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금리 올리면 또 은행이 무너지겠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르겠다. 저는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파월이라고. 제가 파월이면. 사퇴? 아니 사퇴해서 되면 사퇴해야겠죠. 근데 농담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어려운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금리를 올려야겠죠. 올리는 게 맞죠? 올려야죠. 올려야죠. 물가를 올리는데 잡으려면. 그러면 아마 여러 뭐 개인들, 뭐 기관들, 은행들 채권 투자에 대한 실패가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적자가 네. 손실이. 그러면 아마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네,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채권 10년물이면 쭉 가져가면 끝납니다. 10년까지.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꼭 필요하거든요. 그 팔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보여드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싸게 사면 승부를 걸만해요. 채권도. 네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권의 똥값을 맞는 것은 팬데믹 이전에 나왔던 제로금리였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그 주식 얼마나 샀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금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어느덧 2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상황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말씀을 하긴 하세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릴 룸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죠. CPI 제가 넘어간 건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어디 나온 거죠? 헤드라인 6.0%, 코어가 5.5% 나왔죠. 근데 네. 문제가 뭐였냐? 쉘터 8.1%로 제일 높아 안 떨어집니다. 이거. 네네. 쉘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안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금리 올려야 되는 이게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주택가격 하락에 뭐 2년 뒤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차가 있는 건데 하여간 지금 안 빠져요. 그러면 0.2 올리는 건데 0.2 올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은행 한두 개 더 무너지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려갖고 지금도 부실해지고 있는데 네. 해서 지금 어려운 과인데 사실은 금리를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약에 많이 확산되게 되면 경기 침체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침체는 안 왔다고. 안 왔습니다. 안 왔죠. 안 네. 왔습니다만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은행 문제를 빚어지고 있는 그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그걸 제일 많이 보여준 게 뭐냐면요. 유가 빠진 거 벌써 봤습니까 오늘? 네. 유가 확 빠져요. 69까지 네. 빠졌더라고요. 유가 확 빠집니다. 아마 네. 70을 깨고 더 빠질 거예요 아마. 네, 경기 어려질 거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경기의 근간이 금융 아니겠습니까? 은행? 네. 은행인데 그런 거 흔들고 나서 뭐 장이 올라간다? 아니면 뭐 침체가 오지 않는다? 좀 무리한 억측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게 리먼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리만 사태는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실화된 모기지 채권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물가도 봐야 되고 은행도 봐야 되고 네네. 경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한 반을 못 가요. 물가를 보면 금리 올려야 되고 네네. 은행 보면 내려야 되고 네.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삐끗 한 번 잘못해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물가 못 잡아버리면 네네. 더 커지면 고통은 그쵸. 더 심해질 것이고 금리 올라가고 은행이 한두 개 무너지면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리만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다 한쪽만 가면 됐었죠. 네네.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폭넓은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제 오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집에 제 지인한테 얘기했어요. 네네. 3개월 동안은 주식을 보지 말자. 차라리 이제 영화를 보자. 네네. 왜냐면 굉장히 머리 아플 거니까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급락하는 건 아니고 네. 뭐 등락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재미없는 시간이 올 것 같다라고 좀 근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움직임 보면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역동적이어서 무서울 정도거든요. 업앤다운이 심하죠. 예, 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하락장 이렇게 네. 내려오는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공매도가 같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6으로 더 많습니다.
6대 4로 네네. 맞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기사를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만 네. 오늘부터요.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전부 다 뭐 끝났다. 네. 뭐 아직까지 은행에 대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시장의 상승은 끝났다. 그다음에 많은 기사가 뭐냐면요. 전저점 갈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매번 얘기합니다만 그냥 관망하시고 뭔가 해결될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어떤 해결이냐면 물가 잡혀가고 금리 내리는 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물가 안 잡히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그럼 이번 3월 FOMC도 아닌 거예요? 그 이후까진 3월 FOMC요? 네. 3월 22일이요? 네. 내일 모레 아닙니까? 아 그러네. 네.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여러분들 저는 파월이 지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전도표 어떻게 찍을 겁니까? 그러니까. 높게 찍어야죠. 일단 찍어야 될 겁니다. 네네. 높게 찍는데 높게 찍은 다음에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라는 문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어렵겠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장이 이제 한 1분 뒤면은 1분 뒤면 시작하는데 요거 하나 네. 기사 더 볼게요. 마켓워치 기사를 오늘자 나온 건데요. 보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금리를 인상을 멈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여전히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어금상이다. 어, 어차피 금리는 올라간다. 저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제 뷰가 시장의 뷰가 그런 거죠. 기사가 기사 기사 그런 제목이 거죠. 저렇다는 거죠. 파월 시장에서 의장이 얘기한 게 한 거 아니죠. 아니죠. 아, 네네. 파월의 그림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에 나와진 금리 그러니까 물가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는 기사이기 때문에 0.2 올린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자, 이제 보시고요. 시장이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시간을 걸어부터 한번 보고 예. 보다 보면 이제 저희 시장 시작하겠죠. 먼저 일단 많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크레디트 스위스. 계속 떨어지네요. 예. 크레디트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딱 하한가네, 하한가. 하한가 29.88%가 좀 네네. 급락 중에 있고요. 역시 올타임 로우입니다. 올타임 로우. 그리고 메타는 뭐 최근에 2차 감원 얘기하면서 네네. 좀 올라갔는데 오늘 소폭 빠지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UBS도 같이 볼까요? UBS 친구니까 네. 역시 9.25% 급락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맵을 볼 건데요. 자, 자, 시작하기 전에 맵을 네. 마치 제 얼굴같이 빨갛죠. 예, 전부 다 빨갛습니다. 오늘은 뭐 올라가는 게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채권을 많이 보유해서 많이 빠졌던 찰스압에 좀 반등하는 게 나와준 게 고작 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다 빠지고 있고 에너지까지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의 뭐 붉은 물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니까 끝나면요 미장원 다시 오셔갖고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월 15일이고요. S&P 500 1.34% 마이너스입니다. 다우가 1.44% 마이너스, 나스닥이 1.03%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오늘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계속 이제 그 알람을 주잖아요. 네. 적자 기술 기업들의 52주 신저가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시작하죠, 안 좋고. 금리 인상에. 네, 그리고 네. 지금 유가는 68.1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70 깨진 게 조금 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거의 한 1시간 전쯤이었나? 1시간 전쯤에 70 깨졌는데 벌써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좀 염두하시면서 예, 그렇죠. 잠시 후에 이어지는 미장원까지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9,000분 가까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 잠시 후에 있는 미장원으로 옮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냐? 바로 저희 댓글에 써 네. 있습니다. 댓글 링크 연결되어 있고요. 자,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3프로 앱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각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참 오늘 좀 반등하면 좋은데 네. 이주 앵커는 반등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글쎄요. 오늘은요? 오늘은 좀 네, 쉽지 글쎄요. 않겠죠. 오늘 여기서 반등합니다라고 하는 용자가 과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할 때는 좀 다른 거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철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